였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목관대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동사 뒤에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생략 가능하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플러스 비동사. 얘를 이제 생략해서 쓰면 되는데 생략해서 썼을 때 저것이라고 했으니까 that으로 쓰고 이다니까 is. 그다음에 편지야. 그러면 the letter이죠. 그 편지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나의 딸이 썼던 얘를 써야 되니까 나의 딸 my daughter 한 다음에 시제가 지금 썼던 거네. 과거 시제네. 그러면 wrote가 돼야겠지. 그래서 that is the letter my daughter wrote. 하면 7단어. 이것은 그가 사는 아파트이다. this죠. this is 하고 the apartment 관사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그가 사는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돼. 선행사가 apartment. 그 벽에 기대어 있는 소년데 여기서는 여자니까 the girl. 그 다음에 기대어 있는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뭐 하는 중이잖아. leaning against 분사로 바꾸면 돼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다음에 소녀가 한 명이니까 is my sister 이렇게 wall이 없구나. 벽에 기대어 있으니까 the leaning against the wall is my sister.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professor죠. 그래서 the professor. 내가 가장 존경해 I respect most. is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저 뒤에 있네. passionate. 오늘 관계부사 이제 저번에 들어서 좀 알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이제 전치사야. 전치사. 점점 가면 갈수록 전치사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관계부사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뒷문장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으로 돌려서 두 개 끊어서 두 문장을 다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영작에서도 그 전치사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관계 부사란 이제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전치사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도 우리가 이제 부사라는 게 원래는 배웠을 때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얘를 관계부사로 만들었구나 라고 이제 배우긴 했지만 I remember the day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건 명사가 아니고 같은 명사가 아니라 얘는 부사잖아. then 그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예요. then 자체가.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뒤에 있는 부사를 연결해주는 건 얘가 관계부사 역할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가 the day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다시 끊어가지고 뒷문장을 돌려보면 물론 then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I remember the day 그 다음에 I first met Jake 한 다음에 내가 그날 만났어. 뭐 at that day 아니면 on that day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뒤로 보냈을 때 전치사가 앞에 필요하면 그거는 관계부사 자리라는 뜻이야.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우리 바꿔 쓰는 걸 외우기는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무조건 에디도 외우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치사가 이렇게 다 쓰일 수 있어. 그리고 특히나 에디는 말고 시간에 관련한 전치사는 during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for 같은 경우에도 동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for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where 같은 경우에도 at, on, in, to가 있죠. 여기 to. 물론 to도 외우지는 않았지만 안 외운 이유는 우리가 from A to B라고 했을 때 이때 to는 어디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어디로 장소를 나타내는 to도 당연히 여기에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전치사는 다 가져오는 거야. 뭐든 상관없어.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시간이랑 장소는. 그리고 우리 장소할 때 하나 이제 안 배운 거는 원래 이제 외울 때 얘가 시간이고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랑 써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wher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에 따라서 추상적인 명사도 충분히 where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상적인 명사에 좀 많이 쓰이는 건 뭐 이러한 상황. 상황이라는 게 장소는 아니잖아? 장소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도 where를 다 바꿔서 쓰고요.
그래서 다른 관계부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where로 바꿔서 쓰면 돼. 그다음에 밑에 있는 why는 이제 for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거 이유 때문에라는 for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거든. 그때 전치사 할 때 한번 배웠을 때 저번 학기에 for은 원래는 이제 뭐뭐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요게 3형식에서 4형식 바꿀 때 그런 뜻이었잖아.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뭐 때문에 고마워 이런 식으로 thank you for 그래서 그때 for를 나타내는 건 때문이란 이유예요.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건 for이라는 전치사 외에는 특별하게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에는 the way, 뭐 how 두 개 같이 못 쓰니까 in which 쓰는데 이것도 in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in the way.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쓸 때 in the way 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전치사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the day, the time, the year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명사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물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보통은 일반적인 선행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관계부사에서 이제 지금 세터에선 안 나온 개념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선행사를 앞에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선행사와 그다음에 관계부사는 만약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일반적인 경우일 때 그냥 시간, 이유, 뭐 reason, way, 그냥 when, 뭐 time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이 가능한 거지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the way랑 how랑 좀 달라. the way, how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the day 하나만 살려도 되고요. when 하나만 살려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칠 수 있으면 얘네들은 the day, when을 원래 같이 쓰기는 하지만 the day 한 다음에 Sue arrived nea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하나 더 지워서 when Sue arrived nea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더 네이가 보이고 뭔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냥 생략된 거야. 그래서 생략됐을 때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지금 전치사를 살리고 있잖아. 그럼 전치사 살린 거 on that day, on which로까지 세 개로 바꿨으면 관계부사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where도 마찬가지로 the place, the town, the city 이런 경우 지금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건 다 이게 일반적인 선행사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뒤에 where는 생략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the town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in을 써야 되는지 at을 써야 되는지 on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잖아? 그게 헷갈릴 땐 뒤에 있는 명사를 보면 돼요. town이라는 명사는 범위가 넓은 명사야. 그치? 범위가 넓을 때는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건 in이야. in. 그래서 다른 이제 at, on 전치사 구분하는 방법 아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앞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면 딱 맞게 쓸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y는 우리 for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for만 쓰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the reason 일반적인 선행사라서 y 생략 가능하고 앞에 있는 the reason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뒤로 돌릴 때 우리 뒤로 돌리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I don't know the reason. 그 다음 문장을 끊어가지고 뒤로 돌리면 She shouted at me for that reason. 그 이유 여기 해석이 때문에라고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런 식으로 뒤로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how를 나타내는 거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아까 그 공식이 완전히 정리가 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로 같이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같이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he way 대신에 이제 같이는 안 쓰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how를 in which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the way in which까지는 우리가 써도 되니까 how 혼자 나오던지 the way 혼자 나오던지 the way in which까지 나오던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관계부사는 좀 중요한 게 이게 왜 자꾸 나오냐면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다. 이게 개념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개념이 자꾸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것만 외우면 사실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정의 완전한 문장이지.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무조건 뒤로 한번 돌려봐야 돼. 그쵸? 그래서 선행사를 뒤로 돌렸을 때 걔가 전치사가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까지 다 데려갔다.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뒤로 돌려야 돼.
그럼 밑에 이제 예문을 조금 보면 되죠? That's the reason 한 다음에 당연히 why는 why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he place도 당연히 where이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관계 대명사랑 부사랑 구분할 때는 뒤로 돌리면 되고 옆에 이제 본책 한 문제만 풀고 이따가 그 영작 가정법 한 번만 설명해야 돼서 지금 이제 본책 옆 문제만 일단 푸세요. 스페이스 있으니까 스페이스 자체가 공간인데 당연히 where이겠지만 얘를 쓸 때 나중에 그냥 쓰지 말고 뒤에 문장에서 생략된 게 뭔지 확인을 해보면 돼. Only pregnant women can park. 어디에 주차할 수 있냐면 이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뒤에 숨겨진 게 inner space겠구나 까지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tell me the reason 당연히 why겠고 뒤에 있는 문장을 봐야 돼. He was absent from school for the reason 있는 거고 I'll never forget the day when이겠지만 He proposed to me 언제? On the day 그 날에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 그래서 뒤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I learned the way 당연히 그래서 I learned the way 한 다음에 뒤로 봤을 때 완벽한 문장. 네, 요거 두 개 on which 합쳐가지고 when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for which 합쳐서 why 쓰면 되고 the way 하고 둘 중에 하나니까 how. 그다음에 in which인데 여기 지금 bakery가 시간이야 장소야 뭐야? 장소 그치? 그럼 이제 장소니까 where Jake works. 네, 어제는 그녀가 텍사스로 이사간 날이었는데 yesterday was 한 다음에 the day when 두 개 합쳐서 the day when so she moved to Texas 하면 딱 맞겠지? 네, 이것이 그가 취업 면접을 준비한 방법이니까 the way 그 다음에 지우고 he 한 다음에 준비했으니까 prepared for his job interview the more 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야죠 where I bought these pens 하고 여기까지 문장이 끊어지는 거지. 얘가 was crowded.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서로 싫어하는 이유를 안다. I know the why.
why they hate each other. 그래서 S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봐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요거 설명만 조금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 영작책 있으면 한 번만 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위에다가 나중에 문법 책에서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는 위에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요. 근데 이때 if를 이제 똑같이 쓰죠. if를 똑같이 쓰는데 이때 if는 그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옛날에 조건의 부사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조건 부사절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고 가정법에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 가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생각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실제로 당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과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복권이 안 됐잖아? 근데 if로 표현을 할 때는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그게 이제 가정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랑 반대되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현재랑 반대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랑 반대되는 상황을 쓰고 싶을 때는 영어에서는 무슨 시제를 쓰냐면 과거 시제로 나타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과거밖에 없어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쓰고 싶을 땐 과거 시제를 쓴다요. 그래서 if 안에 들어가는 시제는 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현재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형태를 쓸 때 앞에 있는 게 주절은 맞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부사절이고 뒤에 있는 게 주절인데 주절을 쓸 땐 형태를 맞춰야 돼. 그래서 앞에가 동사의 과거형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맞추세요. 형태 맞추라고 하는 건 나중에 쓸 때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영작할 때.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형태가 나온 거 꼭 이 형태를 진짜로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붙이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쓰고 앞에 동사 과거형 would, could, might 꼭 쓰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 맨날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영작을 한번 보면은 문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텐데 If I lived in Australia, 지금 내가 호주에 산다면 내가 지금 호주에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정한 거잖아.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현재 사실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고 직설법은 진짜로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을 바꾸는 거거든. 그럼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다면 그 문장 앞부분만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바꿀 때 위에가 과거 시제면 무슨 시제로 바꿔야 돼? 얘가 무슨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 사실로 쓰는 거야. 실제로. 현재 시제로. 그러면 if I lived in Australia 근데 지금은 살아 안 살아? 안 산다고 했어. 그러니까 위에가 긍정이면 밑에는 부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시제를 무조건 바꾸고요. 두 번째는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따져야 돼. 그렇잖아? 그치? 두 개를 바꾸는 거야. 시제랑 긍정, 부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다면 실제로 안 살아? 그럼 내가 안 사는 거야. If I don't live in Australia.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만약에 산다면 내가 양치기 뭐 농부가 될 텐데 그럼 뒤에 지금 형태 맞춘 거 보이죠? I would be a sheep farmer. would를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얘를 다시 현재로 바꿔야 돼. 그럼 현재로 바꿀 때 내가 호주에 없고 내가 지금 농부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현재 사실 바꿀 때 not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바꿀 때는 would를 그대로 뭐 쓰면 안 돼요. 얘를 비동사, 지금 현재 얘로 바꾸는 거야. I am not a sheep farmer.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고요. 그래서 두 개 무조건 시제랑 부정, 긍정인지 다 바꾸고 나서 해석을 해야 돼. 처음에 바꾸면 엄청 헷갈리거든? 처음 바꾸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쓸 때는 비동사를 쓸 때 무조건 주어나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문에서도 if I were an alien이잖아. 여기 was 쓰면 가정법에서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was 쓰면 안 되고요. 가정법에서 무조건 were만 나타내요 비동사는. 그래서 여기 was 쓰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인칭과 맞춘다고 was 쓰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 he가 나와도 안 되고 she가 나와도 안 돼. 다 안 돼. was 가정법에서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에도 의미를 보면 만약에 내가 외계인이었다면 내가 지금 외계인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걔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앞에 있는 접속사는 as로 써야 돼요. as. 그
다음에 내가 지금 alien이 아니야. 그러면 이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꿔야 되잖아. I am 하고 부정이 들어가야지. Not an alien.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다음에 뒤에 있는 could는 살려주면 돼요. 내가 외계인이 없다면 전 우주를 여행을 할 텐데 실제로 우주를 여행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could의 원래 현재는 can't야. 그래서 can't travel around the universe.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고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의미상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would가 위로 바뀔 때가 있고 위로 안 바뀔 때가 있어.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만약에 그가 나랑 여기 있다면 그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텐데 얘가 실제로는 그가 나랑 여기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were 써야 되고요. he 있다고 was 쓰면 안 되고 대신에 현재 시제는 무조건 is로 바꿔줘야 돼. 얘는 수일치하고 위에 있는 거 시제일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would는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will로 바꾸면 돼. will not tell me the nice things 이런 식으로 뒤에 부정 나오고 그래서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가정법 과거 요 형태를 좀 잘 기억하세요. 요 형태 그 다음에 바꿀 때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를 알아야 돼. 밑에 바꿀 때 직설을 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법은 무조건 if로 시작하고 직설법은 as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접속사 시작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 구분해가지고 바꾸세요. 네, 오늘 이제 워크북을 배웠던 거 한 번만 다시 가서 워크북 조금 풀고 그다음에 부교재 과제만 좀 알려줄게요.
보세요. 안 푼 사람 어쩔 수 없고. 거기 답만 조금 볼게요. 2, 3, 4, 10번 4개만 볼게. 일단 2번은 답이 3번이에요. 3번에 여기 단수니까 S를 붙여주고 아까 보니까 여기 should라고 바꿔 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이 나의 이제 지난 방학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시제가 꼭 과거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의 의도는 앞에 단수니까 S 붙이라고 이제 준 거야.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4번이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 4번. 그다음에 4번에 생략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보면은 주관대 혼자서 생략을 못하지 플러스 비동사까지 있어야 되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대신 목관대야.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get that book 이거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저 책 이게 뭐야?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 그다음에 he's the boy that showed me the way. 얘는 주관대지 나한테 길을 보여준 남자야. 그럼 2번 아니지. 그다음에 Kate insists that인데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죠. 그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다. 것이에요. 그다음에 the only thing 하고 that을 봤을 때 뒤에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he had the thing 이거야. he had the thing. 그럼 이거는 목적어 생략된 거니까 얘가 목관대. 얘 목관대. 그다음에 I signed up for dance class. That's certain데 여기서 that은 주관대겠지? 그래서 주관대. 근데 이거 지금 모두 고르라고 하긴 했는데 아마 관계대명사 고르라고 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주로 골라주면 되고요. 정확하게 고르면 4번이 맞긴 한데 답으로는 모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숙제로 해서 오고 여기 숙제로 내준 이유가 있어요. 뒤에 챕터 테스트가 여기 종합 문제가 있어서 여기 빼고 풀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 38페이지까지만. 보면은 처음에 이거 뱅크노트 디자인인데 뱅크노트가 지폐예요. 그래서 지폐라서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끊었을 때 잘 끊었는지 한번 보고 대시에서 끊으면 되지. 네, 오늘 이제 문제도 풀어서 대시 무슨 대시인지 찾아야지. 이때 대시는 무슨 대시야? 접속사 맞아. 명사절 접속사. 그럼 명사절 접속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그럼 거기까지 찾지 말고 목적어니까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는 알았어. 뭘 알았어? 사람들이 carry라는 거는 옮기다가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 pieces는 art를 세주는 단위명사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들을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그럼 know that 주어 동사를 밑에 해석을 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에서 끊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안다. know가 있으니까 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문장이 해석이 된 거겠지? 그래서 목적어로 해석을 잘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런 예술작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In their wallet. 그들의 지갑 안에 있어. 그게 이제 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money. 돈이라는 거 셀 수 없지. 여기 S 붙으면 안 되고요.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인데 우리 each도 어디서 많이 봤네. each가 이름이 뭐였지? each. 부정대명사.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대명사보다는 부정대명사가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country를 꾸며주는 여기서는 품사가 일단 형용사고 그래서 각각의 둘 다 해석이 되잖아. 각각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나라는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해야지 가지고 있어. 그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지폐 위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여기 디자인에 S가 붙어있죠. 그럼 얘를 받아줄 때 이제 복수로 받아준 거야. These designs. 그럼 이러한 디자인들은 represent. 얘가 동사죠. 나타낸다.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줘서 그래서 여기 so가 그래서라는 결과를 나타낸 접속사잖아요. 그럼 문화랑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줘서 그래서 이러한 지폐들은 teaches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그럼 밑에 이제 봤을 때 사람들이 carry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데 daily라고 하는 거는 everyday랑 똑같은 거야. 매일매일 가지고 다녀. 뭐를 가지고 다녀? 돈의 형태로 들고 다니는 게 carry 뒤에 있죠? carry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세 글자네.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pieces of art 이거를 매일매일 들고 다닌다. with each country's unique banknote인데 이게 with를 아직 안 배워서 조금 해석을 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서 with은 분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with를 다시 볼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여기 each country's unique banknote designs 여기까지가 명사고 뒤에 있는 representing이 이게 이제 분사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디자인들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뭘 나타내냐면 그들 자신만의 위에 나타내는 거 위에 역사랑 문화를 나타낸다고 했지? 이 부분 country's history and culture.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내주고 thereby,는 위에 있는 so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라고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it's history and culture. There are three elements.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뒤에 대시 있네. 밑에 이거 주격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관대가 아니고 여기 앞에 Three elements most frequently appear on banknote.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뒷문장을 돌렸을 때. 그래서 여기 주격을 바꾸고요. Three elements는 appear 앞에 들어가면 딱 맞아요. 얘가 수식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is people,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 최상급은 가장 흔한이라는 뜻이지, 가장 흔한. famous leaders, 유명한 지도자들은 여기 뒤에 이제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얘는 축하한다인데 축하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유명한 리더들이 지폐 위에 나타내주고 있죠. 수동태. be celebrated의 뜻은 기념되다 아니면 뭐 기리다, 기려지다는 거예요. 기려지다. 그래서 그 위에 지폐상이 나타나서 기려지다. 예를 들어서 banknotes from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지폐는 have, 얘가 동사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on the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폐상이겠죠. 이게 banknote겠지. 그럼 지폐 위에 대통령의 그 얼굴이 있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의 얼굴이 위에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디아에 있는 뱅크노트들도 have, 이게 마하트마 간디야. 그래서 그들 위에 간디가 있다. 가장 three most, 뱅크노트 위에 가장 많이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element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three elements often include, 누구를 포함하냐? 사람들, people. 예를 들면 전 대통령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인데 on America banknote, 지폐이고 뒤에 있는 간디는 모든 인도 지폐에 들어가 있다. 네, 또 다른 디자인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져, element가 주어니까 단수야. 그래서 지폐 디자인들의 또 다른 흔한 요소는 country's architecture, 그 나라의 건축이다. 그럼 건축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 뒷면에 이제 건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축은 뒤에 있어. 어떤 지폐들이 보여주는 건 옛날 건물이야.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100파운드인데 그냥 100파운드짜리 지폐를 얘기하는 거야. 100파운드짜리 지폐는 스핑크스죠. 그 위에 스핑크스가 그려진 게 있어. 근데 이걸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printed on it이 수식하는 걸 찾는데 당연히 이제 분사니까 스핑크스라고 쓰기는 하겠지만 얘를 이제 다시 봤을 때는 얘가 has가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거 사역동사고 뒤에 있는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 보어 자리에 ed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스핑크스가 그 위에 그려진 뱅크노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 들어가 있고 개념 까먹지 말고. 캄보디아에 가면은 어떠한 뱅크노트들은 지폐들은 이게 앙코르와트야. 그래서 유명한 사원인데요. 앙코르와트가 뭔지 모르잖아.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인 앙코르와트다. 이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반점은 동격이고 동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뭔지 몰라서. 그다음에 이런 지폐들은 종종 feature,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기해주는 게 스핑크스, 앙코르와트 이런 식의 옛날의 건물들이잖아요. 그럼 문장의 주제문은 지금 이 지폐 위에는 나라들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써주면 돼요. A country's architecture. 그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쓸 수 있지? A country's architecture.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폐가 나타내주는 건 자연 환경이야. 그럼 자연 환경을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N이죠. 1000N짜리 지폐에는 이게 후지산인데 후지산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잘 알려진 심볼, 어떤 상징 중에 하나인 후지산이 나타나 있어. 그럼 for instance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바꿔서 쓸 수가 있어. for example, for instance. 뉴질랜드에 있는 지폐도 뉴질랜드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beautiful scenery,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5달러짜리 지폐에는 뭐가 있냐면 캠벨 섬인데 이 캠벨 섬이라는 게 뭔지 몰라 당연히. 그러면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along with animals. 여기서 alongit은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야. 그럼 동물이랑 식물들, 그치? 근데 어떤 동식물들 that are native to New Zealand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네다를 생략할 수 있겠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죠. 그러면 뉴질랜드의 태생인 거기서 원산지로 나타난 이런 동식물들과 같이 캠벨섬의 풍경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along with 뭐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달러짜리 지폐는 뒤에서부터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동식물과 함께 캠벨섬의 풍경을 보여준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요게 지금 지폐가 보여주는 게 위에 나와 있어요.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reflect the natural environment.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Mount Fuji. 그 다음에 뉴질랜드 $5 노트에는 누구의 풍경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안 들어갔네. 캠벨 아일랜드의 풍경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써주면 되지. Natural environment and Campbell Island. 그래서 요 중간에 여기가 the natural environment.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어떤 scenery? 캠벨 아일랜드의 scenery. 그럼 밑에 있는 how about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 나라의 지폐 디자인 어때? What do they have on them?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거. 뱅크노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 뱅크노트 위에 뭐를 가지고 있어? 그럼 can you find any people, buildings, or sceneries on them? 그 위에 지폐 위에 사람 있니? 건축이 있니? 풍경이 있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 밑에 if 만약에 너가 잘 모르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지. 여기가 부사절. try to find 뒤에 있는 게 주절. 자, 중간에 있는 what the images on your country's banknotes represent. 이거 전번에 한번 했던 거예요. 중간에 what 의문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 문장 중간에 의주동이 있어. 그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불러?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요게 이제 what을 해석할 때 의문문이 조금 중요하기는 한 게 what이 원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간접 의문문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지. 여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줘야 돼. 것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았을 때는 주어는 the images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on your country's banknote는 수식어고 represent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주동이 들어가 있고요. 해석을 할 때는 너의 나라의 지폐 위에 있는 이미지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찾으려고 해봐라. 그래서 옆에 해석을 조금 적어주면 너의 나라 지폐에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요게 이제 그 부분의 해석이야.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간접 의문 그때 했을 때 문장에서 무슨 절을 이끈다고 했더라? 간접 의문문이 문장에서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똑같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you, 주어, don't know, 동사. 뒤에 있는 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자리가 목적어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나라 지폐가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모르면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것을 모르면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And they could be an important part of your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그러면 그들이라는 거는 너의 지폐 위에 있는 이제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미지들이 아마도 너의 나라의 역사랑 뭐 문화의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다. 그럼 explore. 여기서도 explore를 한 번은 찾아봐라, 탐험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탐험해봐. 뭘 찾으려고? depiction 하면 요거는 이제 묘사야. 묘사나 어떤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나 빌딩이나 그런 풍경들을 한번 찾으려고 해봐라. that. 근데 이런 풍경들이 나타내주는 게 있지. 그 나타내주는 게 이렇게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폐가 나타내주는 게 뭐야? 이미지가 나타내주는 거? 두 개. 두 개를 찾으면 돼. Your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너의 나라의 문화랑 역사를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봐라. 이거겠네. 그래서 countries, culture and history 하면은 딱 맞게 됐고 오늘은 지문이 조금 짧아서 워크북까지 좀 같이 볼게요. 31페이지 이제 문제만 풀고요.
문제면은 그 밑에 디자인은 뱅크노트지. 그래서 뱅크노트 디자인은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B번이고요. 자, 요거는 문제가 조금 쉽긴 한데 나라에 국기는 없었죠. 내추럴 플래그가 없었고. 그다음에 인디아 위에 있는 거는 마하트마 간디 C번. 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지고 있다. C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replace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얘는 예를 들어요. 그래서 for instance는 for example. 그다음에 우리가 $5 지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You can see the scenery죠. 그 풍경을 볼 수가 있고. Then there are natives. 그래서 뉴질랜드의 고유의 그런 동식물을 볼 수 있다. Then you can find on the 그 스핑크스는 이집트이잖아. 그래서 Egyptian이에요. Egyptian 100pound bank note고요. 지폐가 이제 한 장이니까 거기서 S를 붙이면 안 되고 여기는. 그다음에 who appears 누가 나타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former president 그 이전의 대통령들 여러 명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presidents on the banknotes of United States. 단어를 안 봤구나? 단어를 보면 되죠? 그래서 단어는 이제 간단하니까 그냥 같이 그 답 위주로만 볼게요. 1번에 friendship is important element고요. 여기서 element은 요소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삶의 중요한 요소고. ID card는 to prove your identity, 너의 정체성을 증명시켜준다. looking at the beautiful scenery, 풍경을 한번 봐라. 그다음에 machines are used to, 이거는 print books, 인쇄하려고 만들어졌고. 이게 올림피에온인데 올림피에온은 이게 아테네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야. 제우스. 이게 제우스고 이게 아테네야.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의 사원이다. 이거야, 템포. 그 다음에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진 국가이다. nation. 그다음 콜로세움이요. 콜로세움은 로마의 발전된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나바조인데 이거는 나바조 그 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native 뒤로 넘어가면 이제 summary랑 이거 금방 하겠죠. Three common elements겠지. 그래서 세 가지 가장 흔한 요소들.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얘기하는데 지문의 구성 요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주제문이니까 그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 단락에선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선 건축을 얘기하고 세 번째 단락에선 자연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내용을 정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라는 뜻이야. famous leaders가 사람이고, 그다음 US는 former president겠지. 뭐 S 붙이고요. 그다음에 famous man-made structures죠. 구조물. 그다음에 Egypt는 누가 있냐면 스핑크스가 있네. 그래서 스핑크스. 그다음에 natural 어디 scenery겠지. scenery가 있고. Japan은 mountain 줄임말이야. 후지산이 있고. 밑에 있는 summary, the banknotes are like tiny works인데 이거 like는 뭐뭐랑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주 작은 예술의 작품과 같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그들만의 스페시픽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타내다 보여주다가 represent였지. represent national identity겠죠.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래서 famous 뭐 people이겠지.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famous people. 그다음에 leaders 되고요. 여기 leaders 들어가고. leaders. 그다음에 such as former president. 옛날에 대통령과 같은. 그다음에 another common 그 밑에 있는 element겠지. 요소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famous works of architecture. 그치? 그 건축물의 유명한 작품이다. one example은 앙코르 와트인데 이 앙코르 와트는 누구 위에 있냐면 캄보디아. 맞아. 캄보디아의 건물이야. 캄보디아의 지폐 위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natural environment겠지. 자연 환경이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famous national 근데 famous national feature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저번에 어차피 유닛 1을 우리 안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디지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옆에 품사를 한번 보면 품사는 이거 형용사예요. adjective. 그래서 디지털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 유명한 거 만드는 행동이야. 그럼 행동이라는 거 명사잖아요. 만드는 거는 invention, 발명이고 large and hard to carry, 너무 이제 크고 무거워가지고 옮기기가 힘들어. 이게 이제 bulky, 부피가 큰. 나 special way of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 방법이란 거 명사예요. 그치? 테크닉. 그래서 명사, 품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럼 거기서 찾을 때 테크닉. situation하고 여기 where 보이죠? 관계 부사. 아까 설명했던 거.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situation을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 coincidence 명사니까 여기가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having the value adjective 형용사예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가치가 있는 words겠지. exchange different goods without using money. 돈 없이 우리가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고 마지막에 교환하거나 팔거나 뭐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trade. 그냥 교역하다. 거래하다. 그다음에 이제 1번의 문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답을 찾는다는 거 A예요. solve. 너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identically 동일한 버전이야. 그럼 동일한 걸 하는 건 copy겠지. 그다음에 A라는 것은 요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은데 한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지는 나라들의 그룹이야. 나라들의 그룹. 이게 이제 empire고요. 뒤에 있는 nation은 그냥 한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dynasty는 아까 얘기했던 왕조인데 왕조는 왕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is used 너가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furthermore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왜? A번의 5번이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그 다음에 1번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 대문자가 있네? 그럼 now로 시작하면 되죠? now. 그 다음에 most country,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용한다. use, 뭐, both A and B니까 both paper and coin money 하고 저기 뒤에 온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2번은 what if네. 저번에 가정법이라고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what if a man, 어떤 사람이 wanted to trade, 여기 가정법 과거 동사가 있죠. 이거를 교환하길 원하면 어때? trade A for B야. trade his horse, 그 다음에 for a cow 이렇게 들어가야 돼. trade his horse for a cow. 그 다음에 3번은 people can buy things겠지. 뒤에 people can buy things. 그 다음에 by using a credit card without paper money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by using a credit card without paper money. 그 다음에 4번은 it is likely인데 이게 진짜 주어가 대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it is likely that. 그 다음에 주어는 even more advanced form, 더 진화된 형태의. 근데 그게 돈의 형태잖아. of money will be used. So it is likely that an even more advanced form of money will be used. 그 다음에 5번은 그 some of네? some of.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돼. The earliest forms of metal coin. 주어의 초창기의 형태는 appeared. 얘가 동사니까 나타났다. 언제? around 1000 BC. 그 다음에 6번은 the techniques for이죠. 그래서 the techniques for. 근데 어떠한 기술이냐면 making coins. 주화를 만드는 기술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디? 6번이었었네. 여기 1번. So the techniques for making coins were copied and improved 하고 by the Greeks and the Roman empires. 그다음에 더 reading comprehension 보면은 however 있으니까 얘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뒤에 문제를 나타내줘야 돼. 문제가 뒤에 있어야 돼. 3번.